자, 전기와 자기에서 전기장과 전이차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장과 전이차에서 첫 번째는 전하와 전기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중에 전하와 전기력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을 시켜요. 얘들을 마찰을 시키게 되면 뭐가 되느냐? 얘들이 전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두 물체는 각각 다른 물질로 대전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대전되는 거를 양전하와 음전하로 대전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대전되는 어떤 형태를 띠는 게 전하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로 보면 해보기 이런 것도 있어요. 빨대를 휴지로 문지른다. 그러면 그리고 가만히 종이컵 위에 올려두고 또다시 다른 B를 휴지로 문질렀더니 B와 A는 서로 어떻게 되냐? 같은 극으로 대전이 되기 때문에 밀어내게 돼요. 하지만 휴지를 A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 휴지는 반대극이 되기 때문에 A를 끌어당기게 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된다. 그러면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이 되면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하게 되고,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면 끌려오는 인력이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전기력의 종류는 척력과 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785년에 쿨롱은 비틀림 저울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전기력의 크기를 계산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인데, 대전된 공을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 얘들은 서로 밀어내거나 당기는 힘을 작용하게 돼요. 자, 이때 이 금속 공이 틀어지는 정도, 그 각도에 따라서 얘가 받는 힘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한 거를 쿨롱이 했고, 그 쿨롱이 계산한 거는 뒤에서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종류로 하게 되면 척력이 작용하니까 회전하게 된다. 같은 극이 아니라, 같은 전하가 아니고 다른 전하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얘들이 당기기 때문에 붙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극으로 했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자, 물체가 띠는 전하의 종류는 양전하와 음전하 두 가지가 있다.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전기력의 크기를 봅시다. 이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전하의 전하량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나타낸 게 아까 쿨롱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다 했고, 그래서 쿨롱의 이름을 따서 쿨롱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쿨롱 법칙은 어떻게 되냐? 두 전하 사이 거리를 R이라고 두고 두 전하의 각각의 전하량을 Q1, Q2라고 한다면 이러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K 값은 뭐냐면, 이 K라는 값은 비례상수입니다. 그래서 쿨롱 상수라고 부르고, 전기력을 구하기 위해서 정확한 전기력의 값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전기력에 대한 비례상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값보다는 요 뒤에 있는 붉은색 친 요 부분 R제곱에 반비례하고 Q1, Q2 각각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라는 식을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기장과 전기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전기장은 무엇이냐? 전하를 띤 입자 주위에 전기력이 작용할 거예요. 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하느냐? 전기장이다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1학년 때 1학기 때도 중력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중력을 배울 때 중력이 존재하는 혹은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력장에 맞물리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전기장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전기장이 형성된 공간에 단위 양전하를 놓게 된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쌤이 굵기를 조금 더 굵게 할게요. 뭐냐면, 전기장이 형성된 공간에 양전하를 놓았을 때, 요게 무엇이냐? 전기장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냐면
단위 양전하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위라는 건 크기가 1인 양전하를 놓게 되면 이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으로 정의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양전하 주위에서는 양전하로부터 나오는 방향으로, 음전하 주위에서는 음전하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 그림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양전하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정의가 단위 양전하를 놓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떤 Q, 플러스 Q를 놓게 됩니다. 이 플러스 Q를 놓게 되면 얘는 플러스와 플러스니까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힘을 받는다, 맞죠? 여기에 마찬가지 플러스 Q를 놓게 되면 이 Q도 멀어지는 청력을 얻게 돼요. 마찬가지 플러스 Q를 놓게 되면 얘도 멀어지는 방향으로, 플러스 Q를 놓게 되면 멀어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전하 주변에 플러스 Q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 플러스 Q와 음전하는 서로 당기는 힘을 작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당기는 힘을 작용하니까 끌려가는 방향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전하, 음전하로 끌려가는 방향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끌려가는 방향, 마찬가지로 끌려가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력의 방향이 뭐냐? 전기장의 방향이다. 그리고 이 전하들이 플러스 C, 플러스 1쿨롱이라고 한다면 이 1쿨롱인 친구가 받는 힘을 전기장의 세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힘은 아까 비례상수의 R제곱분의 Q1, Q2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 1쿨롱이 받는 힘이라 했으니까 K R제곱에 Q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Q는 무엇이냐? 여기 있는 이 전하들이 Q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 놓을 수 있겠고, 자, 이랬을 때 플러스 전하 주변에 양전하를 놓게 되면 양전하는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서로 같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전하를 놓게 되면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랬을 때 Q에 의한 전기장 방향과 Q가 주변에 Q에 작용하는 전기장 방향은 다를 수가 있다. 당연하죠. 여기 다른 경우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가 된다. 자, 그 다음 Q가 양전할 때는 음전할 때와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다. 무슨 방향이 반대가 될까요? 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죠? 전기장의 방향은 중심에 있는 원래 있던 그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띠는 전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전기장의 방향은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 1번. 전자가 전기장 속에서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양전할 때는 동일하다, 그죠? 하지만 음전할 때는 반대 방향이다 라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위와 전위차라는 게 나옵니다. 전위와 전위차. 앞으로 우리가 이 수업을 하게 되면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전위라는 말과 전위차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자, 각각은 무엇인지 봅시다. 중력장 안에서 물체의 중력 반대 방향으로, 자, 중력장 안에서 중력 반대 방향으로 들어 올려 물체에 일을 해주면 이거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장 안에서 양전하의 전기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일을 해주게 되면
이때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전위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위는 전기장 안에서 기준점에 대해 단위 양전하가 가지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전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위의 볼트 단위는 볼트라는 걸 쓰고 같은 말로는 무엇이 있냐? 전압이 있어요. 그리고 특정 두 지점 사이의 전위는 전위 차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위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크게 중요한 식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 두 지점 사이의 전위의 차이를 뭐라고 부르냐? 전위차 또는 전압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위는 전압과 엄밀하게는 달라요. 전압은 전위차와 같은 거지. 그래서 요 용어들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